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당시에 포착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여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 측 입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국가고시 국시 거부에 대한 국민 여론, 배종찬 소장의 여론 택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포털 압박 논란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문제,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역사 속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닮은 인물 존 스노우에 대한 이야기도 정대훈 편사임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꼭 기호 뉴스, 오늘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소식으로 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나눠준다고요? 예, 13세 이상? 네. 예. 예,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예.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민생위기 대응책 가운데 하나고요. 어제 당정이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제가 어제 만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한다 하고 앵커님께도 이게 해당되느냐라고 네네. 여쭤봤었는데, 네, 그랬죠. 만 35세에서 49세도 받을 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예.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통신비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영상통화도 자주 하게 되고 네. 전화통화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따른 통신비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른바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 네. 착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하자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을 했고요.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서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종료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번에 제2차 재난지원금 방안으로 좀 네. 확대하자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죠. 네,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범위가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1인당 20만 원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정당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밝혔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각 가정에 스쿨뱅킹 계좌로 바로 지급을 하고요. 네. 정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초등학생 이하로 이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정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 제공으로 통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친 뒤에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그 열리죠? 네. 예, 그 회의가. 다음 소식 보죠. 그 보수단체, 이 보수란 말을 붙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극우단체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한글날에 또 대규모 집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에도 이 보수단체, 극우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예. 신고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 광화문 일대에 신고를 했고, 종로구 외에도 다른 서울 전역에 집회 신고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찰이 금지 통고 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경찰은 오는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앞서서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예정된 집회도
70건 정도가 되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한글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죠. 아마 토요일 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또 한강다리 성수대교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또 시도했다가 다행히 구조됐네요. 그렇습니다. 걸그룹 출신 연예인 신모 씨인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12시 17분쯤 신 씨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난간에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요. 예. 신 씨를 구조한 후에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이 걸그룹 출신인 신 씨는 구조된 후에 본인의 SNS에 이제 다시 그러지 않겠다.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썼는데요. 정말 다시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구조해주신 분들, 신고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여러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소속사와 갈등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서 신 씨는 걸그룹 활동 당시에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예.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고요. 이런 걸 이제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 그룹 탈퇴 후에 소속사가 추가 고소를 해서 괴롭다며 신 씨가 이제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신 씨의 전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7월 15일에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좀 해외로 나가볼까요? 예. 필리핀 쪽이네요. 필리핀 네티즌들이 트위터에서 반한 운동 한다고요? 이게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제 댓글 때문에 벌어진 그런 문제인데 예. 필리핀의 한 SNS 인플루언서가 우길기 문양의 문신을 네. 팔 쪽에다 하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일부 한국 네티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작고 무식하다라는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원인이 네. 돼서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는 벨라 포치라는 사람이고요. 네. 최근에 왼쪽 팔에 우길기 문양의 문신을 한 것을 SNS에 올렸다가 한국 네티즌들이 거센 비난을 했고 그래서 지난 6일에 또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한국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길기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문신을 지우거나 덮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가난한 필리핀인은 작고 못 배워서 무식하다, 속이 좁다라는 이런 하면 안 될 인종차별적인 댓글들을 달면서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반한 운동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샵으로 이제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네. 캔슬 코리아 이게 가장 많은데요. 한국 취소하라, 한국 사과하라 이런 등의 해시태그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적인 대우들을 언급하면서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캔슬 코리아 이런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현재 35만 건 이상 노출됐고요. 이 벨라라는 인플루언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틱톡 팔로워가 1,580만 명에 달하는 네. 엄청난 인플루언서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영향력이 꽤 강한 SNS상에서의 스타인데 지금 필리핀 현지 언론은 잇따라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꼭교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찬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쓴 문자 메시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날리다가 이제 그 사진 기자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이걸 두고 언론 통제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 이제 야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AI 인공지능 뉴스 편집 시스템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또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들은 기사가 됐는데 이제 들어오세요 네. 이런 표현으로 들어간 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이런 문자인데 자 우선 이런 문자를 윤한창 의원이 왜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또 좀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예. 포털의 어떤 이 과정, 이 포털의 어떤 기사를 게시하는 과정 자체를 좀 잘 아시는 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포털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도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관계는 없지만 네. 또 뒷면의 배치나 이런 순서, 포털의 배치 순서는 이제 분량, 또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확인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그쪽에 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또 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어떤 전문가라서 그랬는지 현재 상황 관련해서 계속 그 주시를 하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진 기자 촬영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언론 통제다, 뭐 또 무슨 뭐 권포 유착이다 이런 뭐 권포라는 게 뭐 권력과 포털의 합성어죠. 이런 논평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별 대화에서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또 왜곡 과장하고 또 의혹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 잡아서 언론 통제다, 뭐 권포 유착이다라는 너무 의혹만 키우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민생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이란 AI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중립적인지에 대한 또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어떤 가치를 더 가중치 부여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프로그래밍한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윤 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관련해서 또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AI 뉴스 편집이 뭐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를테면 그 표현 자체가 아까 우리가 같이 본 대로 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요 이제 뭐 일종의 이것도 갑질이다 이런 또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돼서 예. 뭐 법안도 발의한다고 하던데요. 어찌되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건 이 모든 모든 기관과의 대화 그리고 어떤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명히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연락을 통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또 이 사실을 바로 잡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 자체를 그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탄압이다,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유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본인들께서도 어찌됐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상당한 제한을 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오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아마 본인들도 고민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의원께서는 윤 의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 가운데 카카오 들어오세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관련해서 이거는 말꼬리 잡기다. 그리고 네. 이런 지적 자체 때문에 또 이를테면 이런 주장을 비난하는 그런 의원들도 자충수를 두는 셈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네. 근데 이제 장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카카오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또 과방위 아니겠습니까? 예. 과방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포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또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적인 업무 공간인 국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 행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것도 못한다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공정성을 검증한다든지 어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전혀 그러면 모든 이 어떤 활동 자체가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과장해서 이 공세를 한다면 이건 결국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유영찬 의원은 이제 카카오에 뉴스가 올라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뭐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 그러니까 물러나라, 또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에 하도 이제 뭐 툭하면 국정조사에 툭하면 특검에 이런 것들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네. 뭐 사실 열정한 어떤 뭐 그럴 만한 사건에 있어야지만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어떤 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실질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뭐 이 국정조사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 문자나 사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뭐 사실 국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런 과정을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정쟁을 이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네.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안 되는데라는 아마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윤영찬 의원 본인도 바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언어 사용 이 보좌진과의 사담이었지만 적절한 언어를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또 이 포털의 노출 과정에 대한 의문과 어떤 객관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네. 말로 말씀을 하면서 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참 그렇습니다. 이 부장관과의 대화를 개인적 대화 아니겠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또 이 원거리로 또 촬영해서 이것 자체가 어떤 권력 행위인 것 마냥 이렇게 참 의혹을 부풀리는 것, 또 의혹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의원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원격 멀리서 그 촬영을 해서 보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심해야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낙연 당대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까지 준 상태고요. 윤영찬 의원은 뭐 질책을 달게 받겠다 목소리 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셨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고시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방 위원 계속 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특별히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시 그 AIC 뉴스 편집, 뭐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음 창업자 이재용 네.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AI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전혀 아니다. 사실 어찌되었건 이 규칙 기반의 AI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또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네이버도 2018년부터 AI 기반의 편집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과정 또한 또 희귀한 사람에 따라서 항목별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AI 알고리즘이 또 항상 고정 불변의 어떤 그런 뭐 지속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끊임없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죠. 논란이 뜨거운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러니까 특혜성 뭐 휴가 의혹 이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측 그 변호인이 이제 뭐 자대 배치 청탁 언급했던 그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그리고 SBS를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그 조치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이 A 대령이란 분가요. 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직원을 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직 사병도 했다는 A 씨 뭐 등등이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누락되어 있는 휴가 기록에 대해서 왜 사병이 입증해야 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테고 뭐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휴가 다녀온 사병이 그걸 검증하거나 입증할 것이 아니라 부대 간부가 하거든요. 그것까지 그럼 저도 휴가 다녔을 때 다 일일이 제가 지금 휴가 기록 확인해야 되는지 서류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속상관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두 번째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의 지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뭐 당연히 또 수사를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가까이 언론 보도가 앞서 나가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한 의원이 새 국방부 문건이다 하면서 이렇게 공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휴가, 2차 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1차 휴가 끝날 즈음 해서 추미애 장관 또는 추미애 장관의 남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 전화를 했다. 또 이런 또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이 연락을 아마 네. 그 당시 당대표인 상황에서 문의를 했다면 더욱더 문제일 겁니다. 사실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부대가 편성이 되거나 훈련소부터 부대 카페가 만들어지고 간부들이 이제 부모와 통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요. 예. 또 이 훈련 중에 있었던 사진도 공유하고 하는데, 오히려 당시 당대표로서 이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락을 취하는 것을, 부모로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90세가 넘는 할머니께서 청탁을 해서 말리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조금 저는 교육을 했다는 것도 좀 말씀이 좀 그렇게 과하긴 했지만, 당시 수료 시기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 자체를 문의하고 청탁의 사실 구체적 사실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의혹 부풀리기와 과한 이런 정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초반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그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 국민 여론 가운데는 이제 전화를 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건 그걸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벌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나온 걸로 사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보좌관이 어찌됐건 이 치료비 과정이나 이런 행정 절차를 좀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예. 당연히 이 국군 양조병원에서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민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또 보니까 이 무릎 수술과 통증 그리고 이 부종까지 좀 확대돼서 병가 연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통증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군대 행정을 물어보는 과정이 당연히 본인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좀 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를 부모로서 직접 했으면 또 그랬어도 또 아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참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청탁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팩트를 좀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연락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뭐 특임 검사를 거론해 왔습니다. 특임 검사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비리 검사를 수사하는 이제 그런 검사를 특임 검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또 뭐 이 수사가 검찰 수사가 8개월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뭐 야당 쪽에서는 특임 검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특임 검사 임명을 또 촉구했습니다. 또 만약에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라는 걸 또 임명하면은 공수처에 협조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툭하면 워낙 또 특검하자, 뭐 국정조사하자 해서 어떤 걸 도대체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상시적으로 하자는 말인지 참 걱정인데요. 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 19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윤회 사건, 뭐 최순실 사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과정들이 특별감찰관의 제도가 워낙 또 이 효과가 뭐 부족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고위공직자들의 자질과 어떤 과정 그리고 이런 비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감찰관보다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은 안 하면서 특별감찰관만 하자는 거는 사실 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발목 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영 원내대표가 뭐 만약 진심으로 정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이미 제도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장 추천을 일단 해주시는 게 추천 인사위원이죠. 인사위원을 추천해 주시는 것부터 하는 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장 의원 같은 경우처럼, 이번에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관련, 휴가 관련 어떤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호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봐도 저도 군대 다녀와서 다들 18일 휴가 일수에 대한 팩트 체크라든지 또 휴가 나가는 과정에서 병가를 신청했던 저도 당직 부사관을 했기 때문에 병가를 신청하다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 이제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이 지휘서신을 통해서 하든지 구두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또 뭐 예를 들면 뭐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고요. 뭐 이 휴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과정과 절차를 사병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군대 갔다 온 이 정말 육군 병장들은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 행정 절차가 만약 이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자면 사실 휴가 미복귀 사령병에 준해서 군 부대에서는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지휘관이 하셨어야죠.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모든 이 군대에서 정말 이 2년간 갇혀서 살았던 사병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상황이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뭐 거대 권력의 아들 이렇게만 지금 너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택배 요정 뚱커벨, 자, 인사이드 K 배종창 연구소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자, 힘찬 목소리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단 휴진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자, 국가고시, 자, 국시 이거를 파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의대생들 대다수가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험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스스로들은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국민 여론은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은 네. 냉랭한 편입니다. 네. 네. 냉랭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응시율이 14%밖에 안 되지만 예. 7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감이 됐고 예. 어제부터는 실기시험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과연 어떻게 구제책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구제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열을 받아서 지난 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네. 찬성이 32.3%, 반대가 예. 52.4%로 반대가 예. 절반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네. 지역별 연령별로 보더라도 뭔가 좀 예. 다를까라고 예.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 의대생 미응시자 구제책은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잠시 전에 어제부터 실기시험이라 말씀드렸는데 그제부터 8일부터 예. 실기시험은 됐습니다. 시작됐고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 동의자 50만 명이 넘게 예. 이 미응시자 네. 의대생 구제는 반대한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의사협회도 예. 반발을 하고 있고 서울대의 경우에도 이 집단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네네.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이야기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참 네.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그러니까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절대 이 국시 이거 네. 다시 재응시 없다 이렇게 원칙론을 계속 하시는 네, 강조하고 강조했던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 나오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분석을 쭉 해봤더니 네. 시험 거부가 정부가 아닌 의대생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거부를 네. 정부에서 시험을 못 치도록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가 구제 차원에서 한 차례 연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것까지도 가만히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다른 국가 고시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의사 또 전공의 전임의 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이 정부의 4대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네네네. 있고 분명히 그런 건 있지만 국민 여론은 상당히 냉랭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예.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게 예. 국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계속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뭔가 좀 국민 동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예. 조치가 있어야만 이 구제책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시점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를테면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이를테면 뭐 수업 거부라든지 그렇죠. 뭐 강의를 안 네.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국가 고시를 봐야 되는 시점이 돼가지고 네.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평범한 시험도 아니고요. 예. 국민들의 또 네. 여론이 나쁜 또 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국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2.5단계 단계에서 네. 여러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의대생들에 관련해서 좀 구제 여론, 네네. 동정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냉랭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로도 풀이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 재난지원금 네.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선별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그렇지만 뭐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인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보편 지급 여론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별 기준도 사실 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초등학생을 둔 부모에게 네. 또 학교 개정을 통해서 예. 또 뭐 20만 원을 원요. 예.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네. 또 통신비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뭐지라고 예, 생각하는 예. 국민들도 있고 물론 이제 선별 지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 여론 높습니다. 네. 근데 팽팽해서 이거 자칫 예. 후폭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2차 재난지원금 예.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선별로 지급할지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으로 지급할지 물어본 결과 예. 선별 49.3%, 네. 보편 45.8%.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30대는 조금씩 요즘엔 변화가 있지만 대통령의 지지층인데 예. 30대에서도 선별과 보편이 팽팽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40대입니다. 네.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네. 절반이 넘는
54.8%가 보편 지급해야 된다. 예. 이런 결과가 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선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네. 51.2%, 46.2%가 보편입니다. 예. 그 비슷하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국민의힘도 예. 선별 쪽에 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6% 절반 정도가 보편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 야당에서도 입장을 결정하는데 좀 헷갈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연수사 결과를 바라보면 지급 자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 네, 의견도 네. 많거든요. 그런데 네. 정작 선별이냐 보편냐를 놓고 물어봤더니 보편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이죠. 네. 이거 관련해서 뭐 이건 뭐 선별 지원 한다더니 한다더니 네. 갑자기 또 이건 뭐 일종의 이것도 뭐 액수는 작지만 그렇습니다. 보편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소통을 예, 예.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보편 여론이 지금도 계속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나쁜 경제 사정입니다. 예. 6개월째 고용이 감소되고 있다는 네. 이 발표가 있었고 사업 예. 전반에 구조조정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예. 항공 같은데 안 어려운 사람이 있냐. 예. 선별 기준에 대한 모성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 지급한다거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다 어렵다 그럽니다. 예. 어렵지 않다는 사람이 없고 또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분입니다. 제한적이게 되는 것 아니냐. 받은 금액을 다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예. 지급하면 이 바닥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자, 또 뭐 지급 시점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타이밍. 네. 예,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도 타이밍, 예. 제도도 타이밍, 예. 긴급재난지원금도 타이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해야 된다가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제도 성공 여부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또 특수직종분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빨리 지급돼야 된다. 이게 네네. 대체적인 여론인데 그래서 4차 추경이 얼마만큼이나 빨리 통과될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아들 얘기로 좀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 네.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지금 빅데이터 민심으로 봤을 때 네. 혹시 추미애 장관 뭐 여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이고 또 검찰개혁 예.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인데 예, 빅데이터에서 언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관련 지금 의혹이죠. 자녀 관련해서 뭐 아들의 경우에는 병가 의혹, 딸의 경우에는 프랑스 입국 비자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네네. 또 문의를 했다. 문의한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집중되는 이제 시점이 7일이 기준입니다. 7일이요. 7일 이전에는 네, 간헐적으로 언급량이 좀 검찰 개혁을 했다. 인사를 했다. 네.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런 경우에는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 월요일인 7일부터는 언급량이 급증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소셜 매트릭스 빅데이터에서도 언급량 1위가 될 정도입니다. 예, 사람과 관련해서는요. 거기다가 이제 연관어 변화를 보면은 8월 29일까지만 하더라도 예. 관련된 연관어들을 보면은 예. 주로 지금의 의혹과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예, 검찰 정광훈 목사 예, 정광훈 또는 보석, 예. 법원, 광화문, 법무부, 수사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8월 30일부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1위 연관어가 휴가, 예, 아들과 관련된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보좌관,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 네. 전화한 부분. 세 번째는 병가, 네 번째는 전화 이렇게 네. 나오는데 예, 9월 6일부터 확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연관어가 조국 전 장관. 아하, 예, 네. 두 번째가 휴가, 그 다음에 카투사라고 하는 용어가 네, 6위에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 카투사가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투사 관련 발언 네, 정말 편한 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예, 근데 한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은 예. 모두가 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훈련소 차출도 있거든요. 한 절반 가량. 예, 예. 때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전달할 필요가 있고 예, 이낙연 당대표가 또 카투사 출신까지 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관련된 빅데이터상의 인물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연관도가 높은 인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는 지난해 9월이죠. 1년여 전에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될 때는 가장 연관도가 조국 장관과 깊었던 인물이 네.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추세가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20대가 지지층에서 이탈한다 이런 분석과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20대 표심 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경제적 이유거든요.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20대다. 네네. 6개월째 고용도 악화되고 이런 경우 또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의혹과 논란이 길어지게 물론 이건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20대 전반적으로는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한 불공정 현상에 민감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이 당장 뭐 사임을 시키는 이럴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네네. 그럴 경우에는 검찰 개혁이 끊긴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또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에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 대통령과 이낙연 그 대표와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간담회에서 거기도 사실은 추장관 관련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청각에 돌아오고 있습니다.